네, 북한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 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이 합의했던 다른 행사들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두현 아상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때 현송월 그 단장이 방문했을 때 네네. 방남할 때 전날에 보이콧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취소 네네. 통보인데요. 일방적이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는 뭐 올림픽 관련 사안으로는 뭐 벌써 두 번째인데 네. 이렇게 반복하는 뭐 이유를 일단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방적인 이런 번복이나 취소라는 게 예. 북한한테는 그렇게 낯익은 일이 낯설은 일이 아니에요. 낯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고 예. 이게 사실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변덕이 심하고요. 사실은 또 어떤 얘기냐면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을 인식을 하는 거는 이거는 북한의 대승적인 호의예요. 이 북한 호의를 입장에서. 지금 네.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불쾌함의 표시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겠지만 일단은 그 한국에서의 언론 보도를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북한도 이제는 한국 사회를 웬만큼 알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 항상 모든 체제는 자기들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다른 체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봐요. 이걸 미러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도 아무리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언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하느냐? 사실은 한국 정부도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중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전술적인 고려에서 어느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에요.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예. 전술적인 고려에서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 북한이 써가자는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평창 올림픽에는 민족 공조의 차원에서 이 결의 공동 행사로 참여를 하지만 결국 북한이 하고 있는 핵 미사일 개발이란 건 포기할 수 없는 목표고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인 조치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를 앞으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미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취소가 돼도 부담이 덜한 북한 땅에서 행해지는 금강산 행사.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약속이 아니고 남북한 간의 한 약속인 금강산에서의 공동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뭐 언론 때문이었다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만 그 말은 즉슨 언론을 뭐 정부에서 알아서 좀 통제를 해라. 통제해달라. 뭐 예. 이런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차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행사는 진짜 남한을 자기들이 민족의 경사로서 적극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무엇을 생략해도 큰 신뢰가 안 된다 이런 통상적인 그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과거에 하던 그 행태보다는 그래도 양호해진 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뭐 회담하다가 뭐 이상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평양 금강산 행사가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그 공을 들이는 열병식 행사보다는 굉장히 저급하잖아요. 그 행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 여력이 좀 확산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시비 안 걸리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득이 없는 금강산 행사. 그다음에 금강산 행사는 이번에 원유 등유 문제로 또 자존심이 많이 상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언론을 핑계 대면서 이제 자기들이 원래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이 목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재 완화잖아요. 예. 근데 이번 금강산 행사에 제재 완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상당히 여기에 좀 신경을 써라. 이런 하나의 경고 메시지도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왜 자꾸 밤에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급작스럽게 상대방이 이제 대비될 시간이 밤에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주말에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처 대비되지 않았을 때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근본적인 인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생각을 할 때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든 아니면 조금 더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든 북한을 좀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요.
그 이 시쳇말로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갑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전략 국가고 영웅조선이고 핵 강국이에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참가를 한 것도 자신들이 상당히 많은 시혜를 주고 양보를 한 조치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바꾼다라고 해서 그게 결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 시각들이 예.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국가적인 외교에 있어서 결례인 부분인 거고 그게 이제 북한 측에서는 결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네. 전반적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질서라든가 그런 어떤 에티켓을 봤을 때 외교적인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의 그런 것들 불만 차원의 어떤 표시도 있어야겠고요. 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제가 볼 정리된다고 때는 보세요? 잘 대응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그 표면적인 이유에 다른 이유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계속 초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분명히 합동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마식령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적어도 상당히 이제 그 이 공연단도 보내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올까? 예. 이런 조바심을 이끌어내면 낼수록 북한이 자기 카드를 내밀기가 더 이제 유리해지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예. 뭐 할 수 없지. 근데 유감이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뒤집을 수 있냐? 이런 거 자체는 한번 이게 국제적인 스탠다드랑 어긋나는 거다라는 걸 짚어줄 의미는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통일부에서 입장을 낸 거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계속 뭐 이걸 가지고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실제의 이유가 뭐야?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한테는 우리가 초조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태가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돼요. 이렇게 합동 문화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다 보니까 남은 남북 간의 이제 합의 사항들이 있죠. 다른 행사들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게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인데 이건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금강산은 취소했지만은 향후 자기들이 이제 마식령 스키장은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신경 쓰는 데잖아요. 향후를 위해서 그거는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전세기가 감으로써 큰 변화잖아요. 지금 전세기를 가는 것이 제재에 합당하냐, 위배되는 건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제재를 허물어뜨리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큰 방해를 안 할 것 같고 이런 행태로 간다면은 또 자기들이 또 길들이기 차원에서 또 요청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뭐 태권도 공연단, 뭐 시범단 이런 것 또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북한은 자기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어긴 그 행태를 쭉 점검하면서 예. 다음 이벤트에서 또 취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대비 방안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우리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의 큰 사명이고 북한은 그냥 업서버 비슷하게 참가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자기들이 핵무력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그거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틈을 타서 또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사를 우선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향후 남북 대화, 남북 교류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이런 우리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좋다. 그러면 우리 대안으로 다른 걸 하자. 이렇게 항상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후에 이제 어제 북측의 일방 취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 전달할 예정인데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앞으로 우리 언론의 뭐 논조라든가 정부의 태도 등을 빌미로 또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같이 함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가 내놓은 예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이게 평창 올림픽 자체의 전체적인 그 성공적인 개최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는 몇 가지 상징적인 조치들이라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쪽에서 그렇다면 유감이지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다. 의연하게 유감 표명 정도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못하게 되잖아. 이런 태도로 보일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하고 싶은 이 심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에서 이 국면을 이용하는데 자기 계산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분위기는 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가 아니라 민족 공조로 가야 된다. 한국은 그렇게 제재에 앞장서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북한의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는 이거예요.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개최가 되면서 이제 비핵화에도 결정적인 진전이 일어나야 되고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이건 북한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꾸준히 그렇다고 지금까지 뭐 하던 수준보다 더 일부러 격화시켜가지고 자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던 페이스대로 얘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뭐 지금 이렇게 금강산 문화 행사가 좀 취소가 되면서 금강산 문화 행사와 함께 우리가 계속 연관지어서 짚어왔던 부분이 북한에서 열리는 2월 8일 열병식이었단 말이죠. 지금 저희가 앞서서 뭐 단신에서도 좀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미국의 소리방송에서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에 열병식이 열린다라는 건 저희가 좀 사실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행사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열병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을지라도 이거는 크게 포커스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제적인 행사에 자기들이 열병식을 꺼내고 와서 얘기하는 거는 자체가 실례이고 그러나 그들은 이게 정말 좋은 찬스죠. 자기들 체제를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예. 지금 미국에서조차 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너희들 정말 우리가 그 뭐 선제 타격까지 이런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까지 연기해가면서 평화적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지금 압박을 가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록에 보면은 사실 이 인민군 창설 기념일이 원래 4월 25일이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38년 만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에.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 내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국제적인 행사에 들어 올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심히 불쾌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봅니다. 너희들 분명히 얘기해라. 분명히 내부적인 행사고 이건 무력 시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뭐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보면 그들이 뻔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핵무력 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고 ICBM, 그다음에 SLBM 이런 걸 놓고 시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미국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이것이 아마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핫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진행하는 올림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도 지금 그 비서관급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항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되고 있는 그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군절 기념 열병식에 대해서 남측 일부 언론이 뭐 평창 동계올림픽을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접근법에 대한 불만 표시다라고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미러 이미지 얘기하시면서 우리와 보는 것처럼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열병식과 올림픽은 별개의 거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기네들의 그 자위적인 조치에 의해서 군사력을 키워온 거고 핵무력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번 조치는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열병식 할 거니까 예. 관여하지 마. 관여하지 마라. 그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무력 시위를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하고 그럼에도 무력 시위를 한다면 우리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열병식은요. 예. 어느 국가나 체제나 군사 기념일에는 다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평창만 겨냥해 나온 게 아니라 네. 북한이 이제 그 기존에 얘기하는 인민군 창건 기념일 매년 4월 25일이죠. 예. 이거는 이제 이 1932년 김일성이 만든 김일성 빨치산 부대부터 기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건군절은요. 사실 조선인민군이 북한의 정규군이 창설된 게 1948년 2월 8일이거든요. 예. 네. 그 시점에 이제 새로이 김정은 시대를 맞아가지고 기념일 기산을 바꾸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일성 프레임을 좀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거로 봐야 될까요? 새로운 김정일 시대고 김정일이 만들어가는 북한이 이제 전혀 새로운 북한이라는 하나의 암시인데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력 시위라고 얘기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온건한 핵 미사일 무력 시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해온 게 그 지금 작년에 발사했던 화성 14호, 12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N-058이요. KN-058이 2012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일단 평창 올림픽 참가를 약속을 했는데 이 시기에 핵 미사일 실험하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말로만 하니까 안 믿어요. 예. 그러면 군사 퍼레이드에 이런 무기 체계를 한번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시기도 없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열병식만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요. 일단 차 박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온전한 형태의,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나름 공식적인 어떤 그 핵무력 시위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참 잘했다는 잘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 지금 와서 이렇게 자꾸 열병식을 주장하는 건 이 상황에서 저는 북한한테 오판을 하지 마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군대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세계 전단이 와서 작년에 무력 시위하고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예. 미국은 정말 여차하면은 타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멸합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의 그 항공모함이 또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상륙 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들 그다음에 B1B 뭐 엄청난 전략 사선들이 직결하고 있는데 예.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자꾸 지금 미국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작년 4월 16일 날, 15일 날인가 태양절에 그 열병식을 했어요. 그때 화성 12호를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5월 14일 날 그걸 발사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 상황을 지금 되풀이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 때 또 뭐 ICBM이나 화성 15, 뭐 SLBM을 보여주고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미국을 자꾸 자극하면은 정말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남북 올림픽 이후에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평화 모드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극하면은 이거 돌발 사태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답답한데 예. 이 지금 열병식을 관해서 우리 남한의 여론도 엄청 안 좋잖아요. 예. 그거 봐라. 우리가 대화 모드 다 마련해주고 참가시키고 이리 하니까 북한은 자기 실속만 차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론이 엄청 안 좋다고요. 그래서 북한은 오판하지 말고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예. 변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순응하고 같이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평창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평화 모드로 갈 것인가. 북한도 지금 사실 핵무력 완성했다고 하지만은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데 온통 모든 제재로 다 막혀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한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자꾸 자기들 저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이거는 뭐 원래 의도했던 뭐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해선 어떤 북한의 또 내부에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